2021년 8월 26일 목요일 밤 10시 26분입니다. 오늘은 내가 잠이 좀 살 와가지고 이 시간에 좀 전에 제 열린 공감 TV라고 있어요. 거기서 김진애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그 의원이 지금 현재 3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 사람 이름이 뭐고 그 열린민주당의 대표가 이제 그 최강욱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 최강욱하고 그 다음에 강민정 의원님하고 원내대표죠. 그리고 이제 김의겸 옛날에 그 청와대 대변인 하시는 분. 그래서 그 사람이고, 원래 그 김진애 의원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그 박영선 후보하고 이제 경선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놓으니까 비례대표를 김의겸 의원이 이제 선결을 받았어요. 그래 된 거죠. 그래 3사람이 있어 지금. 열린 민주당하고 열린 공감 TV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열린 공감 TV가 그 상당히 그 정확한 것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잘 보고 있는데, 어제도 중요한 내용을 했고, 어제는 그 윤석열 씨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아크로피스타 그 17층에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하고 이제 좀 살았는데, 거기에 실소유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방송을 쭉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그 삼부토건에서 원 주인인데, 그 지금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사람은 뭐 이름만 올렸을 따름이고 실소유자는 삼부토건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삼부토건에서 이제 윤석열이가 뇌물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2012년 3월 달에 결혼했는데, 3월 12일인가? 참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대충은 아니에요. 2012년 3월 달은 틀림없어. 그 결혼하기 전에 정대택 씨가 이제 이렇게 윤석열이가 그 성상납을 받고 있다. 그것도 성상납도 뇌물이라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투서를 넣고 이렇게 하니까 또 실제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때문에 징계처분도 받고 그랬지. 윤석열이가 약했지만은, 그러니까 계속 그 성상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 않았나. 뭐 그게 진짜 합리적인 그 어떤 그 추론이라고. 근데 아침에 내가 그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뭐 14사람 봤던데 나는 뭐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보든지 100사람 보든지 뭐 1억 명이 보든지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사람 자기가 한 행위는 천지가 안다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천지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이 알고 있잖아. 그리고 천지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행위를 해야 된다고. 내가 한 행위를 딴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런데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럼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양심이 있잖아. 천지가 있잖아.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를 딱 보고 자기가 그게 양심에 준하는 그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유튜브 같이 은기 좋다고. 참 많으면은 어디서 고발을 당해도 당하지. 마음 놓고 말을 못 하잖아. 그런데 윤석열 씨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 열린 공감 TV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대한민국에서 5만 명밖에 모르는 거야. 이게 참 진짜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아래 내가 말하다 보면은 실수가 좀 있는데 아래 일요일인가 그때 내가 부산 광복지점에 롯데 시네마에 가가지고 이제 소말리아 수도로 그 영화 제목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하여튼 소말리아 수도 로가디스인가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야기한 게 좀 하나 잘못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 말하다 보면 실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총재님 아버님께서는 1950년 6월 23일 날 돌아가셨다고 봐요. 6.25 사변 이틀 전에 이제 총살 당하셨고, 총재님은 1950년 1월 1일 날 이제 태어났었으니까 양력으로. 그러니까 총재님 태어나시고 6개월 뒤에 이제 총재님 아버님께서 헛자 남자 권자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떨어져가 있으니까 아버님은 감옥살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해도 무슨 나쁜 일을 해서 간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토지를 소작인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무상으로 줘버리니까 주위에서 땅 주인들이 이제 소작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소작료를 안 낸단 말이야. 자기 땅이 돼버렸으니까.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주위에서 그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볼 때 임마 이거는 빨갱이다. 허경영 총재님 아버님이 빨갱이다. 이거는 토지를 무상으로 주니까 그래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형을 살았어요. 형을 살고 총살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아버님 헛자 남자 권자분은 감옥소에 서대문 교도소에 그 당시에는 형무소라고 했었고요.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고 허경영 총재는 바깥에 있었으니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는 말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는데 그때 내가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장모 최은순이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총재님께서는 이제 공인의 입장이고 또 대통령 후보시니까 말을 조심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죠.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 하지만 내 같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장모 최은순이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전 재산 다 뺏겨가지고 거지 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호화스럽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거기 영향이 있다고. 그 피눈물 나는 사람들의 전 재산을 뺏어가 가지고 그 덕에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열린 공감 TV를 통해서 그때 이야기할 때 그래가 그 정대택 씨 외에 노석봉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이 노덕봉이라고. 그 노덕봉을 내서 노석봉으로 잘못 이야기했더라고. 그 두 가지가 내가 아이고 다음에 내 말하면 정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게 정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양심.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옵티머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5천억이라고 하면 돈이 적은 게 아니라고.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돈을 근검 전략해 가지고 모은 돈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자 좀 더 준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맡겼는데, 옵티머스 사건으로 맡겼는데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것을 윤석열이가 제대로 일을 처리했으면은 초창기에 더 많은 그런 그 피해자가 안 나와도 될 뻔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자기가 이제 내가 뭐 조나무기하고 같이 흡설리다 보니까 그거를 일을 더 키워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래 있다 이러면은 자기의 그 잘못된 죄상이 뭐 지은 죄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한 사람만 알아도 크다고. 두 사람 알면은 진짜 크지. 100사람, 1000사람이 아니고 5만 명이 봐갖고 또 열린 공감 TV에 그 5만 명이라는 구독자가 그걸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정을 알고 있다고. 추미애 장관님이 대충은 알고 있는데 방송이니까 내가 제대로 차마 방송이니까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나 김진애 의원님도 그런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느냐고. 그런데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그런 민낯을 들고 말이야. 그런 낯을 들고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지금 설치고 있거든. 네, 참 양미간에 인상을 쓰지 말해서 이제 안 보려고 하는데, 이야, 참 어제 나와서는 뭐라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경수도 없고 조국도 없고 추미애도 없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라면은 막 문재앙이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이 추미애, 김경수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서 영원히 이렇게 타도 대상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표를 넣겠죠.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언론이 이렇게 조중동에서 이렇게 발언만 전달하면은 다 알 건데, 일반 KBS나 MBC나 이런 데서 바르게만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지금도 윤석열이 하면은 그냥 반작용으로 문재인이가 일단은 자기들로 봐서는 이제 지지를 안 하니까 그 대타로 이제 이렇게 윤석열을 밀어주는데, 윤석열이나 천지는 나와 한 몸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는 옳은 후보를 뽑아야 되기 위해서는
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정말로 지금 대통령 출마가 문제가 아니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아무래도 한 5만 명, 10만 명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그렇지. 물론 뭐 정확한 사람 날짜는 모르지만은 몇십만 명은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알고 있는데. 열린 공감 TV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줄리가 어떤 사람이고, 김명신이가 누구고, 김건희가 누구고, 최은순이가 어떻게 살아왔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거를 심리학자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최동석 선생님이나 김태형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낯짝을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이야, 정말 그 참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서 자기 재산이 또 혹시 있다 그러면 싹 이렇게 반납을 해버리고 말이야. 참여하는 마음에서 아주 하찮고 어려운 일, 3D 업종에, 3D 업종은 아직까지 취직할 때가 있어요. 극한 뭐야 그 직장 중에서 아주 극한 상황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전 세계도 그렇고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러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런 데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고 힘겹게 이제 벌은 돈이 있으면은 타인을 위해서 쓰라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게 탕감이 된다고, 만가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자기가 원래 뭐 윤석열이가 나이가 60 하나인가? 내보다 4살 적으니까 62이네. 만 60 하나니까 앞으로 이제 뭐 장수시대가 되니까 앞으로 한 60년간 그런 데서 일을 하면은 좀 만가위가 된다고. 만가위가 되면은 또 다음 후세에 태어날 때는 조금 좋은 데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는 내가 왜 음료수를 마시냐니까 잠이 오는 것이, 그 열린 공감 TV에서 오늘은 그러니까 그 김진애 전 의원님하고 김의겸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윤희숙이라고 있어요. 윤희숙이가 그 국민의힘당의 대통령 후보 였는데 뭐 운동장 1.5배에 되는 그런 그 농지를 세종시 부근에 이제 구입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구입했지. 80 넘은 분인데 농사 짓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다 이러니까 대통령 그 후보도 포기하고 국회의원직도 포기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쇼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 듣다 보니까 좀 잠이 오더라고. 내가 잠이 오고 이래서 그냥 자려고 하다가 이거는 내가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잠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음료수를 식혜 하고 커피하고 우유 2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좀 이를 먹으니까 잠이 조금 달아나요. 특히 이제 이제 캔 커피를 한 잔 마시니까, 또 식혜는 내가 워낙 좋아하고 이러니까. 편의점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때 참 편하고 좋습니다. 저 삼복도로 가면 편의점이 어디 있노? 편의점 찾으려면 제가 한참 가야 되니까. 저 삼복도로 가면 경치는 좋아요. 부산시 전경을 싹 다 볼 수 있으니까, 부산시 야경이 눈앞에 딱 펼쳐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데, 편의점이나 식당이 그렇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그건 엄청 불편해요. 근데 여기 아래 동네 살면은 교통은 편해요. 지하철 바로 옆이지, 버스 바로 옆이지, 편의점 바로 옆에 있지. 뭐 여기는 밤낮이 따로 없어요. 전부 다 이거 보면 항상 불이 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편의점 있는 건 좋고,
뷰가 없으니까 이게 좀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마시니까 좀 잠이 깨는데, 오늘은 내가 이제 어떤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인 그 어떤 내 상황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보고, 또 이 사례를 들으시고, 또 미연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딴 사람의 이제 행위를 보고 내한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니까. 나는 이때까지 원래 만 65세를 살아오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뉴스를 통해서 또 기타 여러 관계를 통해서. 주위에서 가까이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람은 내가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주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텔레비나 기타 무슨 딴 신문이나 이런 언론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는 숱하게 듣죠. 매일이야 듣지 않지만은 자주 듣잖아요. 그리고 언제 얼마 전에는 내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그런 거 이제 당하지 말라고 강의하는 교수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같이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내가 보이스피싱을 예방시키는 교수인데 나도 당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나는 말았는데, 어제 아래 말이에요. 어제 아래 같으면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날 되겠네. 화요일날 이제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 신한은행에서.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 문자가 신한은행 말고도 어디 몇 군데가 왔는데 좀 무시하고 안 해버렸는데, 어제 아래는 이제 신한은행에서 온 게 뭐냐 하니까, 정부에서 요즘 이제 상당히 뭐 코로나다 뭐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뭐 3조 원인가 이런 걸 풀어가지고 이제 고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바꿔준다. 저금리로. 또 1년은 또 심지어는 또 대상이 무이자로 할 수 있는 거. 1년간은 무이자로 하다가 이제 2년째부터 이제 이자를 좀 내고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대출을 한번 이제 권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있나 내 싶었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이렇게 하여튼간에 대출을 이제 아주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조금 돈이 조금 필요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한 2천만 원만 이렇게 해볼까 싶어서 내가 전화를 하고 기록을 남겼어. 전화를 하라 하더라고. 전화를 하고 이제 끊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출근해가지고 출근할 때가 6시쯤 됐으니까 그때 하고 끊었는데, 한 3시간 4시간 뒤에 이제 되면은 아침 9시 10시쯤 되잖아요. 그때 전화가 와서 남자가 전화가 왔더라고. 와가지고 그래 김성기십니까 이러더라고. 예, 그래 김성기입니다. 기록을 남겼습니까? 이래서 남겼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럼 뭐 쭉 설명을 하더라고. 쭉 설명하면서 앱을 하나 까세요 그러더라고. 신한 앱을 깔면은 거기서 이제 무슨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 있으니까 앱을 보낼 테니까 까세요 그러더라고. 뭐 주십시오. 네, 뭐 보니까 앱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온 걸 내가 앱을 깔고 신청서가 이제 거기 보니까 뜨더라고. 뜨는 것을 이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라 그러더라고. 그걸 제출했지. 제출하고 이제 와서 이제 뭐 하여튼간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하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대출 심사를 한다 그러더라고. 뭐 하십시오. 뭐 하는데 그 나는 이제 뭐 정확한 금액은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얼마 정도를 원합니다. 이랬더만은 그보다 내가 원하는 금액의 몇 배를 훨씬 더 되게 이제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 뭐뭐 은행에 이제 대출 받은 게 있네요 그러더라고. 아, 있습니다. 내가 그랬더만은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자기가 이제 그 신한은행에서 이제 대출해 주는 금액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내가 빌린 금액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좀 어떤 은행에 빌린 게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런데 자기는 이번에 빌려주는 것이 한 200만 원을 빌려준다 이게요. 금액은 내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협에서 이제 빌린 그 100만 원을 이제 신한은행에서 갖고 나머지 100만 원만 저한테 이제 준다더라고. 빌려준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나는 그리고 그 농협에 주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은 신한은행에서는 한 달에 이제 그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5,000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이자가 적잖아요. 적으니까 좋고 뭐 아주 저금리로서 이제 빌려준다니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랬었지. 그런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신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작성을 할 때 주민등록 번호를 내가 그 하고 앞에 이제 생년일을 하고 뒤에는 이제 뭐 남자는 1, 여자는 2로 나가잖아요. 그 뒤에 이제 쭉 불러주는데 나는 그 뒤에는 내가 안 했거든. 왜냐니까 요즘 주민등록번호 다 불러주는 데가 어딨노. 그런 가지고 남자니까 1만 하고 뒤에는 땡땡땡땡을 해놨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첫날 그걸 했는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가지고 보냈는데 자기가 이제 이게 잘못됐다 이거라. 잘못돼가지고 다시 보내라더라고. 그래요, 그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될 리가 없는데. 그래 내가 기록을 보려니까 내가 보낸 그 기록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다시 보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요구를 해서 내가 그거는 또 안 보냈다고. 그걸 잘 내가 안 보낸 거지. 1만 쓰고 뒤에는 땡땡땡으로 보냈다고. 그게 좀 의심스럽고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이 이제 됐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농협에서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린 게 있으니까 이것을 그 확인 전화가 올 거다 그러더라고. 그럼 오면 내가 그 신한은행에서 저금리로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럼 뭐 그래 행기 맞습니다. 그러면 뭐 갚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해 주면 된다 그랬어. 예, 알겠습니다. 그랬었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이제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줄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신한은행 이제 무슨 어느 지점에 가면은 된다니까 거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지. 내가 왜 이것을 간단하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작년에 그 농협 이제 모바일로 휴대폰에다가 이제 농협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대출이 좀 쉽게 되더라고. 금액을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좀 큰 금액이에요. 그게 이제 큰 금액이 이제 이렇게 쉽게 대출이 되더라고. 그냥 은행에 안 가도 되고 상당히 뭐 은행 한번 가려면 시간이 많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기가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뭐 직장 생활에서 내가 무슨 아주 뭐 대가리급들이 되면은 뭐 은행 잠시 갔다 온다 하도 되겠지만 지금 뭐 제일 쫄따구 중에 쫄따구인데 전부 다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말이 많은데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전부 다 10사람이 무슨 10사람 말하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말하는 거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말이 많다고. 특히 이제 밑에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은 일거수일투족고 전부 다 뭐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이랬는데 내가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말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책 안 잡히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책을 잡히면 안 되니까 뭐 가기가 힘든데 이제 휴대폰 모바일로 이제 대출이 쉽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행걸 내가 얼마 전에 갚았어요. 갚고 또 이제 조금 더 필요해가지고 또 이제 조금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갚고 이번에 또 대출 받는데 그것도 뭐 은행 안 갖고도 쉽게 이제 입금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 요즘 참 편리하다. 그래서 이 신한은행도 이제 이게 잘 되는갑다 그렇게 한 거였지 내가 맨 처음에. 그런데 오늘 전화가 이제 그 농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와가지고 선생님 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뭐가 계약 위반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그 모바일로 대출을 할 때에 이제 타 은행에서 대출 받아 타 은행에서 농협으로 이제 그 대출 받은 것을 갚을 때는 그렇게 갚지 못한다는 것이 뭐 이제 법이다 이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야.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럼 나는 처음 들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으면 뭐 취소해버리면서 없는 걸로 했어. 내가 그랬지. 대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기꾼들이 이제 한 대여섯 명이 내가 볼 때는 한 10명 정도, 10명 이내라. 10명 이내가 이제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제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라. 아주 지능범이더라고. 그래, 없애서 하니까. 이제 신한은행에 전해가지고, 내가 막 없는 걸로 해서, 막, 아이고, 난 법원 이야기도 뭐 이런 게 싫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신용도는 엄청 내가 높은 사람이고, 대출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갚았지만은, 단 하루도 늦어본 적이 없고, 또, 무슨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자동차세, 기타 모든 주민세라든지, 국가에 또 부산시에 김해시나 부산시에 납부해야 될 그 세금 고의서 받으면 바로 그날 안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내가 납부하는 사람이고 카드라든지 이런 건 단 하루도 연체된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법원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그 참 거의 없지. 예? 딱 한 번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 거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고 그 외에 살아오면서 오늘도 동네 청소를 한 30분 보통 이래가지만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단 1,000원짜리 하나 그 벌금 고의서 하나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 잘못이 돼가지고 법원에서 진짜 열흘 뒤에 무슨 오는데 어마어마한 말을 하더라고. 이제 공갈 협박 비슷한 걸 해가지고 신용도가 떨어진다. 대출을 앞으로 받을 수가 없다. 위약금을 내야 된다. 변호사비를 내야 된다. 이런 일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랬더만은 그게 아니고 모바일 대출을 할 때 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재가 받는다 이게요.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대출을 이제 해주겠다는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놀래가지고 그렇지. 아니, 내가 그렇게 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대출을 해주겠다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대신 이제 그 돈에서 이제 갚기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도 내한테 선생님은 대출 전문이니까 그런 위배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몰랐다는 것은 경험 부족이고 잘못이 아니야. 물론 내도 이제 깨알 같은 계약서를 다 못 본 내 잘못도 있지만은 선생님한테 과실이 내가 남을 탓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만은 과실로 놓고 보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신한은행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은 하여튼 간에 상관한테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가서는 전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러면은 끝까지 이제 지금 빌려간 그 금액을 바로 오늘 갚으면은 잘해가지고 이제 없앨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좀 붙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돈이 있으면 말라고 내가 대출을 받겠노.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위에 알아봐가지고 말이야 대출을 받은 것을 갚는 방향으로 자꾸 권하더라고.
그거는 뭐 불가능하지. 어디 가서 내가 참 10만 원 빌릴 때도 없는데, 안 그래요? 남한테 아는 사람 가가지고 진짜 친한 사람한테 가면 또 몰라. 그런 사람한테도 돈 빌리기는 힘든 거예요. 특히 또 내 성격에는 또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모레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돈 만 원만 빌려달라 뭐 이렇게 말은 뭐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전화를 이제 내가 확인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서울 이제 법원, 지방 법원에 이것을 농협에서 이런 안건을 붙여오면은 서울 지방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판단하는 사람한테 이와 같은 사정이 있어서 이래 된 거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고, 이것은 판결이 내한테 그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지방 법원에 내가 전화한 것을 이 사람이 땡겨받아요. 이게 틀림없어요. 이거는 여보세요 하면 여기 지방 법원입니다 이라고 자기들이 전화를 받아요. 그런 것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장비가 한 1억 정도 든다네요. 1억.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 어떤 그 KT 대리점에 내가 KT 대리점까지 갔어요. 그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 법원에 이제 전화를, 서울에 있는 법원이지, 서울에 법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쭉 이제 상황을 불러주고 이랬는데, 여기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판단을 잘하세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을 말이야 지금 뭐 은행 금융 뭐 거래 정지를 걸어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하는 거 하지 말고 무슨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방 법원에서 하는 말이, 하지 말고 법률심사위원회인가 거기가 또 있대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 몇 번이냐니까 또 몇 번이라 하더라고. 9번 없이 몇 번이나 하냐고. 그럼 몇 번 굴러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아. 내가 받는데 이야기 딱 답변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 한동속이니까, 내가 신한은행을 상대를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내가 전다. 농협을 상대해서 이야기해도 내가 전다. 그러니까 피해가 앞으로 이제 열흘 뒤에 이제 그것이 뭐 내한테 날라오는데, 그것을 위약금도 내야 되고 변호사비도 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이게 엄청난 금액을 막 때리는 거야. 그냥 원금은 말할 것도 없고, 원금에다가 뭐 그 위약금에다가 변호사비 비용에다가 법무사비 비용에다가 막 이것을 막 많이 엄청 넣으니까, 하여튼 내가 이제 그 모바일 뱅킹 할 때 계약서, 깨알 같은 계약서를 잘 안 봤다는, 이 내한테 자꾸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신한은행 직원이 권했기 때문에, 내가 애당초 할 때는 농협에 대출 받은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권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이윤이 낮은 거니까, 금리가 적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내가 그 사람이 권해서 했지만은 내가 예스라고 한 그 내한테 잘못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내가 같은 조직이라 전화를 땡겨 받았더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은 이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경찰서 가는 전화를 자기가 땡겨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이고 경찰서 직원인갑다 싶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알아볼 때는 회사 전화로 쓰든지, 안 그러면 딴 사람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잠시 좀 쓰든지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딴 사람 휴대폰 빌려달라는 말을 보통 하기 힘드니까 자기 휴대폰으로 계속 하게 하잖아요. 그러 되면 이제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자꾸 내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알아가지고 돈을 3천만 원을 빨리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돈을 붙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빚을 내봐라. 뭐 이렇게 말해 카드론 이것을 해봐라. 이 사람아 카드론 그 규모가 얼만데 그 금액이 되느냐고. 그거는 대출을 예를 들어서 카드론 내가 한계가 10만 원 같으면은 자기는 자꾸 100만 원 불러봐라. 그리고 100만 원 대출이 안 되는데 그거 되나? 내가 이런 식으로 했더만은 3천만 원이 안 되면은 나중에 뭐 차장을 바꿔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한 70% 그러니까 그만큼이라도 보내주면은 자기가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이제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까지도 내가 확실히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이것을 판단을 못 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러나 나는 워낙 알고 싶어한 것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 성격이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전화를 여기저기 해본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농협중앙에 이제 여기도 해보고 또 내가 거래하던 그런 또 전화를 계속 하면은 계속 요 사람들이 그 같은 조직원들이 전화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압류가 걸려있다 뭐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게 같은 팀들이 5사람 있으면은 이제 내가 전화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하긴 하니까 모든 걸 내가 의문나는 거는 다 물어보니까 이제 그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계가 드러난 거야. 제3, 제4, 제5의 어떤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이 사람이 안 받더라고. 이상하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딴 데 이제 여러 군데 해보니까 선생님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꿈을 깬 거예요. 물론 나는 피해본 건 없지. 10원 하나 피해본 건 없지만은 피해를 당할 뻔했다고.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뭐 많은 돈을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또는 내가 이제 또 내 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입장 같았으면은 뭐 그 입장에서는 그냥 순간적으로 당할 뻔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하루 종일 좀 딴 그 공부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을 내가 당했어요. 기록에 남겨봅니다. 42분 됐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전화하면 잘 받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한테 휴대폰 번호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리고 신한은행 뭐 1422에 뭐 2인 며칠인가 그거는 이 번호는 나중에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놓더라고. 그게 이제 가짜라는 것이 완전히 확인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내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파출소에 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사례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분이 좀 알아라고 내가 전화를 했지. 신고 전화를 했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당한 건 없지만은 요런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내가 112로 전화하니까 녹음을 하고 있지. 112에 그런 데 하면 바로 녹음을 하고 이제 위치 추적도 하겠죠. 그리고 뭐 나는 이제 당당하니까 그래 이야기를 쭉쭉 하니까 이 사람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러네. 많이 온다더라고. 그게 엄청 많이 내가 한마디 하니까 조금 뜨끔하는 그냥 뒷말은 안 들어봐도 이 사람이 뭐 미리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피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고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저금리로 아주 무이자나 아주 이율 낮은 걸로 국가에서 싼 이제 대출 상품이 있으니까 요걸 갈아타는데 딴 기존 돈 빌린 거기에서 이제 갚도록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계약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끌어서 계약 위반이니까 원래 그 대출을 받은데 그 금액을 지금 바로 지금 오늘 내일
집중으로 빨리 갚아야만이 당신이 열흘 뒤에 엄청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데, 뭐 위약금, 뭐 변호사비, 무슨 법무비용, 뭐 또 뭐 신용불량, 뭐 카드도 못 쓰고 뭐 이런 거 뭐 어마어마한 일 막 하더라고. 그런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해방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예금 이것도 뭐야 정지돼 가지고 나는 오늘 그 직불카드하고 신용카드가 못 쓰면은 버스를 못 타요. 그럼 꼼짝을 못 한다고. 진짜 그래 되는가 싶어서 이제 확인 전화를 여러 군데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 그 쉽게 말해서 거짓말인 거지. 거기서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뽑아 먹으려고 한 거지. 그런 걸 나 직접 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앱을 깔아라 그러면 절대 깔아서는 안 되고, 또 문자로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은행 직원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문자로 주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더라고. 문자로 와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 이런 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더라고. 대출할 때는 참 진짜 서류도 가져가야 되고 신분증도 가지고 직접 가야 되지. 앱을 깔아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은, 나는 그 휴대폰으로 대출 한 받은 적이 있으니까 아주 쉽게 받았거든. 그래서 이번엔 또 이런 것도 잘 되겠구나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니라 그게 사기꾼이 있더라고. 그런 애가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그걸 잘 알고 있더라고. 근데 아이고 선생님 내가 그랬어요. 경찰청 그 예산은 많이 있는데 프레카드를 군데군데 달아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요런 사례를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거, 국가에서 이제 아주 뭐 저금리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프레카드를 그세요.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무슨 뭐 이자 적은 걸로 이제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그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놨던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가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은행에 직접 가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이런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그런 경험을 했고, 그 얼마 전에 프레카드도 거기 이제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아 이거 요즘 국가에서 이렇게 저금리로 이렇게 도와주는갑다 나는 그래 생각했었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 프레카드도 가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확인 전화하기 위해서 은행도 여러 군데서 은행하고 법원 무슨 또 법률사무소 이런 데서 군데군데 전화하니까 이 사람이 한 5번 6번째까지는 돌아가면서 그 전화를 받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병원에 전화를 했다고 하자고. 그럼 아이고 병원 어떤 병원에 내가 의사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전화를 여러 군데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원이 만땅구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음성을 계속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뒤로부터 내가 전화하는 걸 받지를 않더라고. 내가 딴 데 전화해도 받지를 않더라고. 그래 내한테는 참 미수로 그쳤지만은 딴 어리숙한 사람은 조금만 더 했으면은 그 당할 뻔한 그런 이야기라고. 절대로 그 싼 이자를 준다는 거는 문자로 온 거는 가짜고, 확인할 때는 자기 휴대폰으로 하지 말고 이제 딴 사람 자기 이제 식구들 또는 회사 전화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으래요. 그래야 전화를 안 땡겨받아가지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못한다. 하여튼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앱을 깔아버리면은 그 앱을 빨리 내가 삭제를 했어요. 앱을.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참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일을 하는 거지요. 그 안 그래도 지금 어제 보니까 부산에 말이에요. 저 자영업자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시가 행진을 했거든. 이제 영업시간을 계속 줄이라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뜻 아니냐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정부 시책에 호응을 했는데 밤 6시 이후로는 그 두 사람 이걸 인원 제한을 하니까, 손님들을 제한을 하니까 손님들이 이제 사용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뒤에 이제 신고하는 사람들이 눈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되죠. 일찍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시가 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동자들은 아마 경찰청에서 이제 구속을 하거나 아마 그렇게 하겠지. 불이익을 주겠죠.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그래 가는 게 아니라고, 좀 있으면 이제 터진다고. 부정선거도 터지고 민생도 터진다고. 내가 볼 때는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또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겨우 또 살려고 하는데, 그 심리를 이용해서 또 그 사기꾼들이 또 자기 살려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가 대출이 안 된다, 기타 무슨 계속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진짜 주위에 이제 사람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빌린 것 같으면은 이제 그게 다 보이스피싱한테 넘어가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상이 그렇네요. 하여튼 오늘 참 길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남겼고, 그 다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그 문제는 이제 한 30분 했으니까 끝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이제, 나는 항상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항상 되어 있는데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데, 이제 일단 TV 토론에 이제 주 멤버들, 그러니까 군소 후보자들 말고, 군소 후보자들이 아예 한 사람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막판에 되면 또 자기 여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놓을 사람 놓겠죠. 황장수도 놓을지 모르겠고, 홍익당에 윤홍식 씨도 또 놓을지 모르겠고, 혁명 21내 가지고 황장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새벽당에 또 누가 놓을지도 모르겠고, 김동연이는 죽어도 자기가 놓는다고 하니까 합당 안 하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뛴다 그러고, 안철수는 아직 말이 없고, 안철수도 자기 개별적으로 뛴다 이러는데,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께서 군소 후보들 속에 가가지고 토론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안 보고 주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메인 후보, 지금 메인 후보라면은 여당에서는 이제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압도적이니까 이재명 또는 또 혹시 또 이낙연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세균이하고 이낙연이가 이렇게 짬짬이가 되면은, 정세균은 죽어도 같이 안 한다지만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낙연이하고 합치 뿌리면은 변수가 생기면 이낙연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추미애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추미애, 이낙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지. 안 그러면 또 이제 당을 깨가지고 두 사람이 놓을 수도 있지. 한 사람 무소속으로 놓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퍼센테이지가 10몇 프로, 20몇 프로, 30몇 프로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는 또 윤석열이들은 놓고, 홍준표는 홍준표들은 놓을지, 안 그러면은 거기서 단일화 돼가지고 홍준표는 윤석열을 놓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 속에 허경영 총재님이 가서 토론을 해야 국민들이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군소 후보당 속에 낑기면은 또 마찬가지거든. 또 서울시장처럼 이래 되는데, 이번에는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이 이제 이미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될 건가, 이건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데, 정말 그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돼가지고 5% 이상이 돼가지고 할지, 안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의석수가 그렇게 5명이 안 될 건데 모르겠어요. 안철수하고 합하면은 그 합한 힘으로서 이제 이렇게 대선 후보 토론에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냥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5% 가지고 넘어가지고 될지, 안 그러면 군소 후보들
군소 후보 정당의 국민 경선을 통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민주당, 국민의힘당 후보와 더불어서 이렇게 TV 토론에 나올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TV 토론에는 나올 것 같아요. 반드시 나와야죠. 메인 후보들 간에 이제 TV 토론에는 나오시는데 안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문제가 이제 크잖아요. 나는 미국의 그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내가 확실히 파악은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들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라나 회장의 의견이 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카발, 일루미나티 또는 딥스테이트 다 같은 말이죠. 딥스테이트 세력의 이제 막판이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70%가 이제 양귀비, 쉽게 말해서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CIA가 개입돼가 있고 거기에 뭐 CIA는 또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의 이제 꼬봉이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사태가 재래된 것은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지 않았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 라나 회장이. 그래서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직까지 군부는 이제 군부에서 이제 이렇게 실세를 잡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트럼프가 복귀하는 날은 곧 다가온단 말이에요. 곧 다가오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그냥 이렇게 패망하는 것은 뭐 확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가 빨리 복귀가 돼가지고 미국 언론이 바로 서고 바로 서게 됨으로써 국내 언론이 바로 서게 되지 않느냐. 요 같은 것은 이제 지켜볼 건데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간에 여론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군소 후보 정당끼리 국민 경선을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언론이 바로 서가지고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그 이낙연이나 이재명과 같이 토론을 해야 국민들이 보니까 국민들은 그 아직 뭐 진짜 먹고 살기에 급하니까 이 전문적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렇게 방송을 보는 사람은 보지만 아직 못 보는 사람은 아직 많이 못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겠죠. 여튼 결과적으로 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되시는데 여론 이제 TV 토론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놓을 건가를 우리가 지금 과제가 남겨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몇 월 달쯤 돼야 이제 비슷하게 홍준표나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허경영이나 이거 비슷하게 뭐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허경영 총재는 계속 오르고 딴 사람들은 내리막길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번 대선이. 근데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데 오늘 2021년 8월 26일인데 아직까지 안철수는 응답이 없고 김동연이는 또 자기는 자기 길대로 간다.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5개월 남았는데 과정이 참 재미있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확신을 하죠. 모든 그 우리나라 국언을 보든지 모든 면을 보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의 당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여튼 오늘 내가 참 그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남겨 봅니다. 절대로 뭐 은행에서 문자로 와가지고 뭐 무이자나 또는 저금리로서 돈을 많이 대출해 주겠다 이러면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진짜 뭐 그래 하시기를.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안 당하도록 물론 뭐 나도 뭐 당하지 않았지만은 당할 뻔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상.